거대 여당의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치열한 불꽃이 튀고 있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불붙은 당권 경쟁입니다. 이 두 사람 어제 한 행사장에 나란히 참석해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가슴에 되새기며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곧 당에 돌아오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섭 의원님, 지난주만 해도 저 두 분이 20초 사이를 두고서는 조우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만나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앵커 말씀하신 그 20조 불발이, 20조 차이 불발이 바로 15일 날 남북 공동선, 6.15 남북 공동선언 26주년 예, 맞아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식에 두 사람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근데 시간차로 해서 김민석 총리가 6분가량 머문 뒤에 본행사 직전에 자리를 떴고 그 직후에 20여 초 뒤에 정청래 대표가 도착을 해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면담은 이제 불발이 된 거죠, 만남은.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워크숍에 지금 김민석 총리도 참석을 했고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당에서 주최한 행사니까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하나 들었는데 네. 우리 김충 대변인께서 혹시 그 속사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총리가 그 단체장에 당선된 분들과 관련해서 이미 행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행사 같은 경우는 당에서 주최한 당체장 워크숍인데 왜 굳이 정부의 대표인 김민석 총리가 그 자리에 갔는지,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초청하는 의무 초청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당연한 초청 대상이어서 간 건지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나도 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지 저는 솔직히 그 속사정이 궁금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거 무슨 속사정이 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서.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궁금해서 저도. 맞습니다. 네. 네. 이 속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 참석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가 총리 공관으로 네. 단체장들을 이제 초청한 건 그렇죠. 16개 시도 지사들만 이제 초청을 대상으로 했었던 기초단체장은 것이고요. 아니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기초단체장까지 네. 당선인들 모두를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방정부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당과 함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함께 어떤 지역 발전을 공히 같이 논의하는 자리,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5극 3특의 지방 균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당선인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자리에 참석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뭐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충분히 김민석 총리가 갈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바라보는 행사 참석자들의 마음도 뭔가 조금 아슬아슬 심장이 쫄깃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이 각자 내놓은 메시지부터가 전혀 달랐기 때문인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선 결과에 대해서 당이 있었기에 당선이 됐다고 한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아쉬운 결과라면서 더 성찰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지선에 대한 평가도 달랐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정청 중심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고 말한 반면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통령실에 있어서일까요? 대통령 중심으로 조금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이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신경전이라고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양 두 분의 말씀이 그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당정청은 늘 함께 가야 되는 존재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집권 2년 차를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더 적극적인 그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측의 신경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당이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당은 또 집권 여당으로서 더 넓게 어떻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지를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선 뭐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재밌는 장면도 하나 포착이 됐었는데요. 손목을 보면은 두 분 다 이재명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신효섭 위원님, 저 네. 시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라는 거는 분명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약간 당정의 투톱이잖아요. 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행정부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여당을 대표하는 분이 있고, 어쨌든 그 정권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다음에 총지휘당, 총사령관 자리는 어쨌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 시기라는 건 그 정권의 어떤 상징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저희가 크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자리에서 아까 행사에서 저희가 잠깐도 얘기를 해놨지만 오히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 아니면 당의 지지자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다 가령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행사에서 대통령한테 박수를 쳐주자. 그다음에 예. 정청래 대표는 월드 클래스의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축해 세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 시계 찬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칭송하고 그다음에 칭찬하는 그런 멘트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총리는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험지로 꼽힌 강원도에서 눈부신 성적을 하는 큰 감동을 줬다.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선전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의 인식 차이는 분명하게 어디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